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경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명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럴 때만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양금은 완철금의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화를 얻어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금 일간들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고, 비견겁제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는데, 경금, 신금의 특징은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 하게 되면은 경금,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또는 땅속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 겨울이었던 축월에서 봄인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부터는 인월, 묘월, 진월,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되는데, 이 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인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한 반면에,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12달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바로 이 인월인 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단 경금은 물론 화로서, 정화로서 단련도 하고, 인월은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정화를 봤을 때는 이 약한 경금을 병정화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고 하죠.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지지로 뭐가 있으면 좋다. 신유 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비견겁제인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극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왜냐? 원령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제를 얻어서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시켜준 연후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것인데, 정화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 인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되고 원령에 있는 인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비견겁제가 이렇게 벽갑에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쓸 때 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가 투출돼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 경금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경금 일간이 될 것이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인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로 사주 볼 때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격국과 용신은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고요. 사주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사주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인목,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천간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의 인목은 양목이 된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일간 경금이 월지 인목을 보게 되면 금극목의 관계가 되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내가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이거는 아극자,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극한다고 해서 때려 부셔서 못 쓰게 만든다라기보다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극자를 재성이라고 하는데, 재성을 보면 다 때려 부셔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게 아니죠.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해서 이자도 불리고 또 재물을 잘 불려가지고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죠? 있는 것이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처가 이 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극한다고 해서 처를 맨날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는 사랑하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극자, 내가 극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이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 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 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경금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되니, 일간 경금은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 또는 재성이 왕한데 일간은 약한 사주,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월은 목왕절이면서 초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겨울인 축월에서 입춘을 지나 바로 인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춥다는 얘기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제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양금이 양화를 봐서 이거는 어떤 격, 편관격 또는 칠살격의 일간은 약하고 제살이 왕하니 제살태왕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경금은 이렇게 편제격의 제다신약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격의 제살태왕이 되는 어떤 격이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비가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거고,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건데,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인 금을 얻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경금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이 경금은 일간을 도우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지로 신유, 금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 경금이 통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연간을 보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안적인 편제격의 제다신약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제격의 살을 받기 때문에 제살태왕한 구조, 단 병화가 있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겠지만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보시고요. 일지의 술토를 받습니다. 이 술토는 어떤 토? 건토, 마른 토가 되기 때문에 생금불능하다, 금을 생하기가 불능하다라고 하는 점. 단 술에 이 경금이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근할 수 있는 이로움보다는 이 술토가 오히려 병화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진토를 이렇게 봐서 이 진토는 경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경금 일간의 술토와 진토를 얻어서 이거를 신왕하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조금 더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수를 얻었습니다. 상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상관을 가지고 좀 뭐 병화를 조절한다? 좀 어렵습니다. 천간의 병화를 지지 있는 수가 이렇게 총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일단은 일간 자체가 좀 약한데 칠살 두 개가 투출되어 있고 모강절에 간목의 병화를 생하게 되니 경금이 어떻게 된다? 소용된다. 소용. 신경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용광로에서 지금 경금이 좀 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은 폐대장이다 보니 만약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폐대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신약하다 보니 좀 어머니한테 좀 많이 의지하는, 좀 의지력이 좀 약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병자시보다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건 병술시죠. 물론 경금 자체가 술술에 뿌리를 다라고 하지만 병화 두 개가 역시나 경금을 파극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관사론잡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인월의 경금이 일단 술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진해는 통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병조화를 생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병화만이라도 좀 이렇게 절제시켜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요 자체는 구조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같은 이치로 정해시도 구조 자체는 틀은 갖춘 사주가 되겠습니다. 해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의 기운을 좀 조절할 수가 있겠고, 역시나 병화로서 조후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역시나 편제인 간목으로서 관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역시나 정화가 좀 일간 경금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무인시가 되면은 물론 일간 경금이 약한 상태에서 이 병화가 인에다 뿌리를 두고 있죠. 술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은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통관시켜 줄 수는 있어요.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술의 뿌리를 둔, 진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통관은 시켜주는데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묘시가 돼서 기토가 경금을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는,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금을 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 기묘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당연히 이건 기묘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비견인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진술충이 되니까 토가 많아지는 것은 역시나 경금 입장에서도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좋지 못한 점은 뭐냐면 이 병화의 핵심이 있죠. 병화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사를 보게 되면 이 병화가 술에 통근하죠, 인에 통근하죠, 사에도 통근할 수 있어요. 신금 경금이 다 녹아버린다. 형제 자매가 동기동창이 이거 칠살이에서 공격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생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못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못을 화국을 짜니 병화가 얼마나 더 왕해지겠습니까? 이 병화술에 인묘돼서 화가 없어지고 화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조금 다행스러운 건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어떻다? 진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도 매우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화운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운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금수운으로 가서 화를 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 자체가 좀 뿌리를 얻어야 되죠.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 정도 돼야 이제 뭐 금운이 좀 오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뭐 술대운부터 이렇게 금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모씨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축시 정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갑신시 정도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금이 이 신에 통근할 수 있죠. 술에 통근한 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신금 정도의 뿌리를 두고 임수도 같이 얻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화를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정화 같은 경우에는 술중 정화를 조금 쓸 수는 있지만 좀 약하고, 대운에서라도 정화를 쓸 수 있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정축시 또는 갑신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것이 좋은데, 갑신시가 좋은 점은 일간이 신금의 뿌리를 튼튼히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정축시는 뿌리는 경금 자체가 약하지만은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정축시하고 갑신시하고 선생님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 이것도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뿌리가 튼튼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